네, 안녕하세요. 해바리서치입니다. 오늘도 시장 참 쉽지 않은 그런 시장이었는데요. 먼저 본격적인 방송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은 0.24% 상승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0.58% 하락하면서 장이 마감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웨이는 일부 한 586억 정도 매수를 했지만, 기관이 줄기차게 매도를 하면서 오늘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아쉽게 음봉 마감한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기관 수급들을 좀 살펴보면 기관은 아침부터 계속 줄기차게 매도만 합니다. 계속 이렇게 매도를 하고, 이제 외인 같은 경우는 아침 장 초반에는 좀 이렇게 하락을 이제 매도를 하면서 하락이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미국에서 바이든이랑 트럼프랑 TV 토론을 진행을 하는 그 시간대부터 조금 반등이 나와서 오늘 그래도 순 매수세를 보이면서 좀 마감을 하게 되었는데, 일단 시장이 반등이 여의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시장 자체에 대해 상승 모멘텀이 없고, 우리나라 심지어 지금 코로나도 확진자 수가 지금 155명이었나? 또 세 자릿수로 증가, 어제 오늘 이렇게 증가하면서 또 시장에 또 불안한 요소가 아직 해소가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아직 제가 어제 선 그어놨던 지지선 하단을 아직 이탈을 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시장 보면서 이전에 시장 흘렀던 시장에서 좀 지지선이나 이런 걸 그어봤는데, 일단 이 부분을 조금 이탈한다 하더라도 한 121선, 796포인트 이쯤 8월달 저점 이 부근쯤에서 한번 다시 반등을 지지해주는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 오늘도 역시나 바이오주들이 좀 반등이 나오는 것들도 있었어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2.89%, 그리고 어제 봤던 제넥시 3.3%, 셀트리온 헬스케어 하락했고, 셀트리온 제약 또 보합으로 마감했고, 그 다음에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조금 조정이 나오면서, 일단 셀트리온이랑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코스피 종목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바이오를 대표하는 두 기업이 아직 계속 힘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 업종이 조정이 나오면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도 좀 좋을 수는 없다. 그래서 좀 바이오 업종이 좀 살아나 줘야지 이게 조금 시장 반등을 깨할 수 있는데, 아직 여기 저점을 지금 지지하는 테스트를 하는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 이게 뭐 하락 오늘도 조정이 좀 나왔다고 해서 너무 절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탈을 해서 쭉 빠지게 된다면 그냥 쉬는 것도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좀 현금이 없는 분들은 좀 마음이 아프더라도 손절을 하시고 현금을 확보하신 다음에, 아무래도 지수 이렇게 빠지면 주가는 또 조정이 내려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손절을 하는 것보다, 이 구간에서 먼저 손절을 해야지 이 구간에서 손절을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손실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좀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살펴볼 종목이 이제 제넨바이오라는 종목인데요. 제넨바이오도 주가를 살펴보면 한 2,000원대에서 6,500원대까지 이 정도 이렇게 올해 상승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은 잠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제넨바이오는 이제 주 업종이 폐기물 처리업으로 지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 외에 이제 비임상 CRO 사업, 그다음에 이종장기, 이제 바이오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의약품과 의료기기, 유통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폐기물 처리업은 기존에 계속 하던 사업이었지만은 2018년 11월 때부터 이제 바이오 사업에도 좀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 대주주를 보면 제넥신이 현재 9.68%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넥신의 자회사로 보시면 되겠고,
9.68% 사업 지분을 갖고 있는데, 제넥시는 이제 백신 개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백신을 개발을 하게 되면은 의약품 유통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여기 기업 자체도, 이 제넨바이오도 제넥신 통해서 조금 의약품 유통하는 데 있어서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조라고 좀 유출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공시가 유무상증자가 나왔는데요. 이제 시장에 유상증자가 나오면 시장에서 악재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나왔던 이 날을 보면 10월 16일인데, 시장에서도 10월 16일에 나와서 이제 일요일 금요일이었으니까 월요일날 시장에서도 반영을 할 때 마이너스 8%대 하락을 했지만은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 시장 빠지면 같이 밀린 모습인데, 이때 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유상증자가 나오면 시장에서 악재로 받아들이면서 물량이 투매 물량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거래량이 별로 터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유상증자 보통 이런 공시를 보면 이제 자금 조달의 목적으로 이제 시설 자금, 영업 양수 자금, 운영 자금, 그다음에 채무, 그다음에 타법인 증권, 그다음에 기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좀 악재로 받아들여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는 운용 자금이 좀 많습니다. 아무래도 운용 자금이라고 한다면은 기업 경영하는 데 들어가는 그 비용들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솔직히 이 운영 자금이라는 게 자체가 어느 곳에 돈 사용이 되는지 조금 목적성이 불투명하지만, 이 시설 자금에 444억 이걸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시장에서는 어떤 증자를 한다는 건 안 좋긴 안 좋아요. 하지만 시설 자금은 공장, 증비, 정비, 시설 이쪽에다 투자를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회사가 지금 어떤 사업하는 데 있어서 어떤 캐파를 키우기 위한 그런 지금 액션을 취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 뭐 투매 물량도 좀 나오긴 나왔었겠지만은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았다는 거는 그래도 이게 큰 악재라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 제넨바이오 지금 대주주가 제넥신인데, 제넥신이 지금 이 9.9%대 지분 외에도 여기 발행한 그 전환사채 물량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유하고 있어서 이거를 권리 행사를 하게 되면은 한 13%대까지 지분이 상승이 되는데, 잠시만요. 기사 좀 찾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이 좀 최대 주주 변경이 많이 되었었는데, 보면 제넥신이 9.4%를 보유하고 있는데 전환사채 70억, 그래서 권리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은 지분이 13.17%까지 보유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유상 무상증자 이 발행된 내역을 보면 구주주 대상으로 진행이 되는 거라서, 여기서 만약에 지금 이제 대주주 말고 일반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이 참여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남는 그 주식에 대해서 어떤 뭐 금융권 쪽에서도 가져갈 수가 있겠지만은, 대주주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좀 지분을 좀 추가하기 위해서, 증가시키기 위해서 증자에 참여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상증자에 제넥신이 또 참여를 하는가 안 하는가도 이 주가 제넨바이오를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또 참고를 하고, 좀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좀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제넥신이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조금 악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참고해서 나중에 증자 참여하는지 안 하는지 이 뉴스는 꼭 체크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넨바이오 차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7월부터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2배 넘게 주가 상승이 나왔는데, 요 8월 중순 요때까지는 이제 폐기물, 장마가 좀 심하게 왔었잖아요. 그래서 요 폐기물 사업 관련해서
테마가 조금 붙으면서 이렇게 상승을 보였었고 조금 조정을 보이다가 요때 이렇게 좀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요때는 이종장기 이제 동물에서 세포나 조직을 떼서 이렇게 실험하는 그걸 이제 이종장기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길병원이랑 같이 이제 제넨바이오가 임상 실험을 제출하면서 이때 그렇게 급등이 좀 나아졌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때 급등이 나오고 어느 정도 이제 기간 조정을 이렇게 보이다가 이제 시장 여파로 또 이렇게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는데 이날 10월 16일 날 이제 유무상 증자 공시가 나오고 또 신문 기사를 보면 이 임상 실험 신청 제출한 거에 대해서 이제 식약처에서 보완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아무래도 좀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좀 아무래도 지루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시장에서도 미국에서 이제 추가 부양책이 아직 통과가 안 되면서 지지부진하다 보니 시장에서도 조금 중간중간 변동성을 커지게 만드는 매물을 던지게 만드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기본 지수도 그렇지만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밥 먹을 때가 됐는데 밥을 안 주니까 좀 짜증이 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런 기대감을 갖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런 게 좀 지연이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것보다 다른 종목도 살 게 많은데 굳이 이거를 들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냐 그냥 던지고 좀 더 다음에 빠지면 그때 사야지 뭐 이렇게 심리가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넥신도 마찬가지잖아요. 제넥신도 임상 결과 발표를 하려고 했었는데 인원이 증원이 되면서 그런 결과가 늦어지다 보니까 지루해지면서 조금 같이 시장 빠지는 것과 같이 영향을 미쳐갖고 좀 더 추가적인 하락이 많이 나왔다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기존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요 부분에서 많이 샀을 거예요. 계속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다가 이렇게 21선 뭐 이렇게 이제 21선 보통 어느 TV나 이런 데 보면은 21선 이평선을 깨면은 손절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는데 요 뭐 이렇게 다들 지지선 이렇게 개별적으로들 그어서 아마 요 구간대에서도 많이 샀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간망이 맞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그 지지선 라인을 그어놨지만은 지금 보유를 안 하고 계신 분들이 짧게 뭐 단타로 이렇게 먹고 좀 나오겠다 해갖고 한번 진입을 해볼 수 있는 구간대인 건 맞아요. 근데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이 여기서 또 사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하게 되면은 현금 비중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물타기 하는 거는 많이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이 좀 버텨주고 제넨바이오 반등이 나오면은 뭐 한 4,500원대에서 한 700원대 아니면은 이 5일선 돌파하면은 이제 11선 이렇게 내려올 건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좀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또 21선 이렇게 쓱 내려오면서 5일선 이렇게 도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뭐 11선에서 매도하거나 뭐 21선에서 이렇게 좀 매도해서 현금을 확보한다. 현금 비중을 늘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11선에서 하기 싫다 그러면은 뭐 21선까지 반등 나오는지 확인하고 정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일단 여기서 다시 이렇게 V자로 반등이 나와서 이렇게 치고 갈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시장으로 확인하고 가는 게 먼저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고 뭐라고 해도 시장 여파로 인해서 지금 최근 뭐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도 많이 안 보이고 연속적으로 오르는 종목들이 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길게 들고 가는 호흡보다는 짧게 좀 먹고 나오겠다. 그냥 반등 타이밍 때 좀 먹고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단기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요 가격대가 4,000원에서 한 3,700원에서 한 650원 요 사이에 한번 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고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기존 물량만 보유하고 계시다가 반등 나오면 조금 물량을 정리한다. 그리고 시장에 반등이 나와도 이렇게 외바닥 나와서 이렇게 급등이 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다시 그러니까 조정이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시장이 지금 우리가 경험했던 6개월 동안 이런 상승장이 아니라 지금은 하락장이 맞습니다. 물론
상승 중에 하락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조정장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빠지게 되면은 이제 시장에서 많이 얘기하는 헤드앤숄더형 대세적인 하락을 예상하는 그런 흐름을 보인다라고 많이 이야기하는 패턴인데,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빠져서 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면 어디까지 하락을 할지 모릅니다. 여기 지지선까지 그어놓는 것에도 빠졌다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 보여서 이렇게 선을 그어둔 거지만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지선과 저항선은 뚫고 깨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을 확인하고 돌아서는 걸 확인하고 나서 조금 짧게 대응하는 게 지금 현 시장에서는 맞는 거지, 지금 장기 투자를 하겠다, 지금 뭐 나는 무조건 장기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 갖고 있는 종목이 반등이 나와서 조금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을 때 물론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더 오를 것 같으니까. 근데 지금 그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현금화 하시는 작업을 해주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신규로 진입을 예상하시는 분들은 이 구간대에서 한번 1차적으로 진입해 볼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정배열로 우상향하고 있었던 주가의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은요, 무조건 반등을 한 번씩 꼭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한번 진입을 해보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4,000원에서 한 3,700원, 요 지금 제가 이렇게 그어놓은 요 구간 라인에서는 1차적으로 한번 진입을 해볼 수 있고,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물타기는 하지 말아라. 왜? 여기 좀 더 빠질 수가 있으니까. 빠지게 되면 여기서 또 한 10% 이상 빠지게 되면은 비중까지 늘린 상태에서 더 빠지게 되면은 정말 패닉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심리적으로 못 기다리고 손절을 하면 그때 반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더 빠지든 더 오르면 어쨌든 마이너스가 좀 줄잖아요. 그러면 그때 조금 현금하셔가지고 다음 턴 매매할 수 있는, 진입할 수 있는 턴, 그 타임을 잘 잡아서 진입을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제 생각이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갖고 계시는 주주분들의 생각이랑 저의 생각에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는 잘 생각해서 판단을 내리셔가지고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좀 좋은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좋을 텐데, 시장이 뭐 이렇게 헤드앤숄더로 빠진다니 뭐니, 이런 이야기를 기술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던 저로서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 변수라는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헤드앤숄더로 무조건 나온다라는 법도 없고, 이게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요 구간 라인을 다 깨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진입을 하더라도 어쨌든 수익을 볼 수 있는 시장은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현금 없으신 분들은 현금화를 하시고, 현금이 있는 분들이시라고 하더라도 투자금을 좀 줄여서 좀 시장에 참여하셔가지고 꼭 주식을 사야겠다는 경우에는 그렇게 좀 참여를 해보시는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일단 시장이 좀 다시 돌아설 때까지는 좀 쉬는 것도 투자이기 때문에 좀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좋은 이런 상승장만 경험하면서 주식 투자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장에서는 주가가 어떠한 흐름들을 보이고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시장을 대응해서 꼭 원금을 많이 잃지 않고 살아남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시장 좋아지게 되면은 좀 더 제가 보고 있는 관심 종목, 단기 종목들이나 이런 것도 좀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일단 시장이 확인하고 시장이 돌아섰을 때, 그때까지는 너무 무리하게 주식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꼭 좀 쉬어 주셨으면 하는 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